단독 영화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영화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치 기자. 뭐라고 싹 멋있지 않나? 자, 마방치 기자 한대건이고요. 2017년 6월 27일 뭐 미친놈 같네 갑자기 내가.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골 12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11경주 시작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보면 이광산석 취향을 갖다가 나왔지만은 그때 모습 보면 전혀 이상이 없어요. 어떻게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 맛이기 때문에 지금 뭐 슈퍼스타트가 예전에 고른 모형도 해보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놓고 8번, 11번. 따르는 바깥쪽 11번 슈퍼스타트 경주골의 10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6경주 시작했습니다. 6경주입니다. 이번 말 로켓로드 정규 조건이 좋습니다. 선두권에서 치고받고 한다면 막판에 한 번에 살려볼 수 있기 때문에 시험과 태우게 나갑니다. 선행을 나서는 것은 조리가 없기 때문에 12번 놓고 뒤를 2번 5번 비욘드 리미트가 따랐습니다. 12번, 2번, 5번. 되게 많이 복잡했어요. 제가 이번 주 경마를 준비하면서 월요일과 화요일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못 빨랐다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경마를 분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출전 주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가 월말 경마다 보니까 좀 집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편성도 굉장히 빡셉니다.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인기 지난번에 우승했고 뭐 입상했고 잘 됐던 마필들 위주로 이 책자를 사다 보시기 때문에 뭐 별거 없네, 뭐 그냥 또 인기만 게임이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경주에 팔리는 인기권의 마피들의 능력들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거 다음에 나오면 깨지겠다? 이런 마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예상을 잡으면서도 다른 때에 비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한 주가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경주의 짜임새가 상당히 좀 어렵게 좀 많이 짜여져 있어서 조심스럽게 이번 주는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에는 뭐 코리안 오크스배 서울의 제주의 하늘이 깜짝 우승을 하면서 김혜승 기수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았죠. 너무 기쁘면 또 이렇게 눈물이 나잖아요, 솔직히. 너무 슬퍼도 나오지만 제주의 하늘은 사실 그 전에 이제 서울 경마에서 1600m를 졸전을 치르면서 인기 1위마로서 부응하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어느 누구의 주목도 받지 않았었지만은 코리안 오크스배에서 정말 놀라운 선전을 펼쳤고요. 뭐 경마라는 것이 경주의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얘기들을 참 많이 들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축하를 해주고 싶습니다. 김혜성 기수가 또 여성 기수로서는 뭐 제주 경마를 제외하고 여성 기수 최초 대상경주 우승이기 때문에 본인도 많이 감동을 했고 또 외국인 마주, 일본 마주의 마필이잖아요. 그 마필이. 뭐 그 여러 가지 역사의 또 한 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 같아요. 모든 마필들이 베스트 컨셉을 가지고 출전하는 대상경주가 그렇지 않게 자꾸 이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무조건 배당 나오면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대상경주만큼은 정말 결승선 전방에서 능력 있는 마필들이 1년 횡대로 늘어서서 정말 코와 목 사이의 싸움을 하면서 멋진 경주를 펼쳐주는 그런 경주가 왜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가끔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아쉽습니다. 그런 거 보면. 뭐, 삼복승식이 어마어마했죠. 서울에 뭐 특별스타가 또 3차가 갖다 대면서 이해도 기수가 어마어마했었는데 이게 꼭 좋은 건가? 좀 허무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또 제가 김혜성 기수를 만나서도 500승 대상경주 우승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해맑은 미소를 또 보여줬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으로 두 자리 승수를 기록하고 있는 김혜성 기수가 우리의 브라더로서, 우리의 형제로서 역시나 계속 멋있게 말을 계승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기수의 어떤 위치를 김혜성 기수가 확고하게 좀 붙여줘서 오랫동안 좀 말을 탔으면 좋겠는데 김혜성 기수가 좀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남자와 여자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데뷔를 해야 되겠죠.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어쨌든 뭐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만큼은 할 얘기들이 참 많은데 뭐 그 얘기하면 또 뭐 내 방송 또 지겹다 뭐 저 새끼는 맨날 쓸데없는 얘기만 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니까 요즘은 제가 쓸데없는 얘기 많이 안 해요, 사실.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떡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 많이 착해졌어요, 요즘. 내가 원래 착한 컨셉이 아닌데 너무 착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무스러운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빨대 안 꽂으려고 그런 것 같아서 저도 조금은 숨길 건 숨기고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면서 장사 아닌 장사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안 돼, 성격상. 이게 뭐 떠드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 막 나오고 해요. 어찌됐든 간에 하여간 편성은 어려워요. 편성은 만만치 않고 또 그 편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약간은 좀 뭐랄까요, 제 방송을 좀 유심히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경주를 다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 역시도 솔직히 많이 어려운 경주가 많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생각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방송 오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순서죠. 오늘 이 방송을 찍는 이유이기도 하고, 자, 한대건이가 장사하는 경주, 한대건이 먹고 살겠다고 해서 메인 승부로 가져가는 경주, 여러분들이 많은 음성 청취와 문자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2경주, 4경주, 7경주, 10경주, 2, 4, 7, 열 이렇게 4개의 승부처였었고요. 7경주는 더버가 메인 승부처로 토요일 경마에 가장 배팅을 해볼 수 있는 경주 7경주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뭐 토요일에 잘한 거 없어요. 마지막 경주 하나 뭐 27배 나왔나 34배 나왔나 그거 하나 맞췄습니다. 쌍승식이 좀 짭짤했어요. 60배인가 50배 나왔는데 그건 잘했다. 제주경마 내가 강승부 해갖고 60배짜리 하나 맞췄죠. 쌍승식 100배가 나왔나? 이거 내가 또 배당가가 아니야 사실. 배당 이렇게 큰 걸 안 좋아하는데 또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또 그런 게 또 잡혀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게 또 행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우연치 않게 또 재승부 경주에서 더욱더 기쁨은 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뭐 그런 거 하나 잡아내서 여러분들한테 또 칭찬받는 또 한대건이 되겠죠. 자, 제주경마는 6경주와 7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4, 7, 열, 2, 4, 7, 열. 특히나 7경주는 한대건의 더버가 메인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경마는 6경주와 7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볼까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자, 한대건은 직접 만납니다. 직접 대화를 나눕니다. 어디나 개나 소나 어디서 들었어. 뭐 나는 알아. 이런 개나 소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직접 만나고 왔기 때문에 당당하고 직접 듣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직접 만나와서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직접 만나와서 코너는 참 오랜만에 만나는 기수죠. 임기원 기수. 임기원이가 돌아왔습니다. 사실 임기원 기수는 돌아온 지가 한 2, 3주 됐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주로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도 했고 본인도 또 말에 대해서 말의 기술을 많이 뭐 했건 안 했건 아니면 다시 조교의 패턴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와서 조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많이 대화를 했었는데 지나간 과오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뭐 임기원 기수가 뭐 말을 제대로 기승했다 안 했다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그 방송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석연치 않았던 부분이 있었지만 화가 나도 우리는 또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것을 잘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임기원 기수가 한동안 쉬며 생각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또다시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게. 뭐 어떻게 보면 3개월이나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실수로 인정한 부분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기수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기원 기수 만나고 왔고요. 임기원 기수 딱 만나면 항상 그래요. 자신감이 넘친다. 정통파가 아니죠, 임기원 기수가. 여러분 아다시피. 정통파라고 하면 또 정통파고 반정통파인데, 관리원 출신이기도 하고, 뭐 또 그러다 또 기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 핸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승부사의 기질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스타일도 그래요. 직접 만나보면 상당히 시원시원합니다. 내뱉는 말도 어떨 때 보면 좀 건방지다 뭐 이런 느낌도 들긴 하지만 그 건방진 것도 자신감이 없으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기가 뭐랄까요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순간이 들면 또 예의도 분명히 있는 기수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친구?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여우 같기도 하다. 뭐 양단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기원 기수가 직접 조교한 마필들, 궁금하신 마필들 한 마리씩 한번 짚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얘기를 나눠볼 마필은 이 3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이 7번 마, 개척자입니다.
4조의 마필이고요.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 임기영 기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2015년도에 이 마필 데뷔 주행검사를 받을 때 임기영 기수가 받았다. 주행검사를 임기영 기수가 받았어요. 2015년도에. 그리고 나서는 한 번도 이 기승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참 인연이 안 닿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결국은 4세에 접어들어서 임기영 기수의 손에 들어왔죠. 뭐 이제 과거 2015년도에 주행검사 받은 기억을 뭐 하시기는 쉽지가 않을 거고요. 그냥 지금의 느낌은 어떠냐 했더니 뭐랄까 정성을 많이 들고 손에 많이 들어왔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개척자라는 마필은 참 사연이 많은 마필인 게 데뷔했을 당시에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주목이로 해서 경쟁을 했던 마필입니다. 사실. 하지만 그렇게 해봤는데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었는데 휴양을 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선행을 굳이 안 가려고 하고 각질 변경을 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계속 지금 하고 있죠. 이맘때쯤엔 되겠지. 조교 이만큼 했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근 2번의 영주 상당한 인기를 모았던 마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여전히 따라가는 전개에서 밋밋한 걸음을 보여줬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경주에 7막 개척자를 주목을 하고 있긴 한데 워낙에 이제 실전에서 보여준 걸음이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을 과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을 내기가 참 애매했어요. 근데 이 상경주를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상경주에 출전하는 편성 자체가 이 개척자를 위해서 짜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른 마필들의 능력들이 크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7막 개척자가 뭐 지금까지 출전했던 경주들이 뭐 강자급은 없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강자급이 없는 편성을 다시 한번 골라냈고 또 기수를 임기영 기수로 교체를 하면서 임기영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그 조교에 대해서 평가가 나쁘지 않다고 한다면 그만큼 성과를 내기 위한 준비가 마쳤다. 이러한 표현을 한다면은 칠번 개척자는 이만큼 당연히 인기를 끄는 마필이긴 하지만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느낌은 상당히 좋았어요. 말하는 투독을 했었고. 그래서 한번 상경주에 출전하는 칠번 개척자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상경주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임기영 기수 입으로 들어본 마필은 바로 육경주에 출전하는 일본 금투사입니다. 자, 금투사는 사실 고가에 도입이 되면서 마방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마필이 맞아요. 2월 25일 날 데뷔전 때 선행 나가서 입상을 하긴 했지만은 뭔가 투박하고 걸음이 좀 안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죠. 자, 그 다음 경주 3월 25일 경주에서도 역시나 선전을 펼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꼴찌 돼버립니다. 문세현 기수도 이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필이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사실. 그런데 실전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 2달간의 시간이 지났죠. 5월달에 출전을 했고 페르베치 기수가 기승을 해서 선유권을 가담을 하고 결국은 이 마성신화라는 약간의 부진형의 마필이 최후미권에서 취입을 하고 또 마성신화의 각기 자체가 취입형이 아니었었죠. 선행형이었었는데 이 마필이 후미권에서 취입하는 걸음이 잡히고 갑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금투사가 지난번 경고 때 정말 놀라운 선전을 펼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개구라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편성의 약체 틈에서 그나마 입상권을 지켜줬다 이러한 표현이 훨씬 더 금투사한테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었었나. 그만큼 금투사가 빠릿빠릿한 모습이라든가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난 이 5월 6일 경주 이후에 2차가 라면서 상금이 차서 승급을 해버립니다. 승급전으로 치르는 경주고요. 마이너스 2.5kg의 감량의 혜택, 게이트 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1번 게이트 조건. 선행을 나갈 수도 있죠. 게이트가 안쪽 조건이기도 하고 또 어게인 신화나 심청사다리나 마필 외곽에 이 두 마리 마필이 상당히 빠른 마필인데 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1번 게이트의 최적 전개가 보장이 되는데 문제는 최적 전개가 보장이 됐던 지난번 경주에서도 끝걸음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날 경주는 3월 25일 경주 이후에 약간의 출전 주기가 길어진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지금 출전하는 오늘 6월 17일 경주의 출전 주기라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출전 주기에 걸음이 폭발적으로 좋아졌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경주의 조건은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기영 기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임기영 기수는 금투사에 대한 평가를 뭐 A, B, C로 나눈다면 한 B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승급을 치루었고 승급전으로 치르는 상황에서 상대를 잘 골라야 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마필의 지금 현재의 컨텐이 아주 임기영기에 마음에 들 정도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편성이라든가 KT 여건 그리고 또 임기영 기수의 오랫동안 굶은 그런 승부 의지까지 곁들여진다면 저는 뭐 안 될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 뭐 일본 금투사를 갖다가 뭐 쌍대가리 놓고 때리십시오 이런 말씀은 잘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인 것은 분명히 맞기 때문에 저는 일본 금투사까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눈 마필은 바로 구경주에 출전하는 이번 청운시대입니다. 참 말도 많고 사나이도 많죠. 7전을 투르면서 2번의 우승과 4번의 입상. 그럼 결국은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입상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청운시대가 기본적으로 가락구를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인 능력으로 상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마필인 건 사실이지만 왠지 모르게 항상 아쉽게 그리고 왠지 모르게 못 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국은 지난번 혼합 4등급 경주에 출전을 해서 2착을 하면서 승급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의 행복도 역시나 혼합 4등급에 출전한 국산마였지만 선행을 못 잡아내는 아쉬운 걸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행복의 걸음은 좀 무뎌졌었고 청운시대가 조금만 힘을 더 냈다면 충분히 우승이 가능했던 그런 걸음을 보였던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청운시대가 결국은 이번 경주가 승급 전에 경주거리를 1700으로 늘렸다는 부분이 마이너스 부분인데 이 코너를 몇 개를 더 돌아야 되잖아요. 단거리 경주하고 많이 틀립니다. 코너를 경험하지 못했던 신의 마필들이 새로운 코너를 만났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떻게 보면 데미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는데 임기영 기수가 조교를 해보고 나서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말이 연해요.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말이 연하고 부드럽다 보니까 더 만들어질 걸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박하고 힘으로만 뛰려고 그러고 지승질대로만 뛰려고 하는 마필들은 그 악벽을 교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만 아직까지는 학습이 되는 마필이고 부드럽게 뛰는 마필들은 그만큼 습득 능력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청운시대가 비록 1700m 하는 거리를 늘려 조정하기는 하지만은 이번 경주 직접 조교를 해봤던 임기영 기수의 이야기를 비른다 하더라도 결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이번 청운시대는 당연히 배팅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임기영 기수의 평가도 좋고 또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특징까지 정확하게 듣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체크해 놓으셨다가 현장에서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임기영 기수와 만나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고 왔던 마필 얘기를 말씀 다 드렸고요. 제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만 더 놀려보신다면 아주 찰떡같이 귀에 들어오실 겁니다. 제가 그런 설명 상당히 잘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토요일 경마의 본 예상으로 넘어가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출발해 볼까요? 1경주입니다. 11마리 앞필들. 천마타의 경주거리 9세마 6등급 경주. 할 말이 참 많죠. 근데 뭐 어떤 기수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2세마 경주의 1000m는 그냥 앞에 가서 뽀록 하다 보면 끝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경주의 경험도 없고 모래를 맞아본 경험도 없는 신의 마필들, 더군다나 어린 마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 유치원 애들 데려다 놓고 아니 뭐 뛸 줄도 모르는데 그냥 앞에 갖다 놓고 그냥 뽀로록 튀어나가면은 다 그냥 선행 감독 그냥 돌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아니 물론 경주마로서 어느 정도 육성복장도 있었고 그리고 주행만 때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질이 분명히 있는 마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1경주의 2세마 경주만큼은 11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하지만은 주행검사 때 정말 이게 월등했다? 아, 자, 이 마필은 명마구나. 상당히 많이 띄워주겠다? 이러한 마필들이 딱 부러지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다수의 마필들이 또 주행검사를 2차를 받으면서 1차는 불합격, 그리고 2차 때는 합격. 결과적으로 아주 기본 능력 면에서 월등했다? 하지만 그러한 마필은 분명히 없었고 다듬어지면서 나아졌던 마필들이 많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저 역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드리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1경주가 배당에 나올 소지가 상당히 높고 될 마필과 안 될 마필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경주라는 거. 저 같은 전문가가
허구한 신마들 제가 에이스 영마 신마평 제가 다 놓거든요. 이 신마들의 불합격한 모습까지 전부 다 동영상 복귀하고 조교까지 봤지만 이건 정말 능력마다 이러한 나필이 없어요. 솔직히 딱 부러지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일단은 가장 좀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마필은 딱 한 마리 있습니다. 6번마 스트리틀리 휴머입니다. 자, 이 마필도 역시나 주행검사의 첫 번째에서는 불합격을 당했고요. 두 번째 주행검사에서 합격을 했는데 완벽하지 않아요. 두 경주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합격 당할 때는 채찍뚝만 해도 밋밋한 모습 중위권과 담했었고요. 5월 26일 경주에는 의외로 또 순발력이 보강이 됐더라고. 또 조교를 한 줄을 더 해서 그런지 선지권에 가담을 해서 안쪽으로 기대자 또 왼채찍 되니까 또 주행이 안쪽으로 기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의외로 걸음은 베스트가 아닌 거예요. 근데 네가 뭔데 이걸 이번 경주에 네가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동수 기수를 만나봤는데요. 어차피 신마들의 경주잖아요. 이 조교를 해본 조교 기수들의 평가가 좀 더 높이 되지 않나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김동수한테 물어봤죠. 야, 말의 주행검 때 보니까 뭐 크게 좋은 마필이 아닌 것 같은데 채찍을 내니까 왔다 갔다 해. 우리 동수 형은 어떻게 생각해? 이랬더니 김동수 기수도 그 느낌은 분명히 있었다고 해요. 솔직히 인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조교를 임하면 임할수록 이 마필의 성장세가 상당히 빠르답니다.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대요. 조교를 임하면 임할수록 빠르게 나아지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어차피 신마들 경주예요. 어차피 신마들 경주고 신마들 어떻게 뛸지 몰라요. 근데 애초에 선행을 구사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서 주행검사를 통과를 했고 조교 때 좋다는데 나아지고 있다는데 굳이 제가 이 마필을 배제하면서 이 경주를 공략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만약에 다른 능력마가 있다면은 그 마필을 언급을 해드리면서 이 마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내용 코멘트상으로 가장 좋은 마필은 6번 스트리틀리 휴머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어디 가서 얻어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제가 김동숙이도 직접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모처럼 만에 주로에 돌아오는 이찬호 기수, 더러워졌죠? 이찬호 기수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제 말고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할 겁니다. 뭐, 재판은 어쩌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찬호가 말을 타요. 우리 찬호 형이 말을 타기 때문에 저는 말만 좀 잘 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찬호 기수의 그런 해맑은 모습,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말도 많이 타고 싶었을 거예요. 이 승부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나 기수들은 이 말을 못하면 마약 같은 겁니다. 타고 싶죠. 여기서 또 경쟁을 하고 싶고. 우리가 카드 치면 오늘 카드 치고 아주 개피를 봤어. 개 오링이 됐어. 그 다음날 또 안 가. 또 치고 싶은 거야. 비슷해. 말 타는 꼬라지가. 말 타는 게 원래 그래. 말 안 타고 오신 분들은 모르죠. 승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마, 당구장 옛날에 우리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당구를 쳤나? 당구 한창 칠 때는 이렇게 더 누우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정이 당구 다 잃어보여. 그만큼 재밌다는 거죠. 말 타는 것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의욕을 가지고 돌아온 이찬호 기수가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고 성적이 아니라 기수면허에 대한 문제를 아직 마사회에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분쟁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 더로즌의 부마가 아주 눈여겨볼 만하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은 뭐 이미 명마로서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이 순간이 뭐야?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자, 문세영 기수에게 재상경주에 영향을 안겨준 마필입니다. 뭐 나오면은 인기 1위마로 안 팔렸던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경주에서 항상 관심을 받았던 마필이고요. 그만큼의 능력을 또 보여줬죠. 실전에서. 잉글란디어의 자마이긴 하지만은 잉글란디어의 자마 중에서는 가장 성공을 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를 떠나서 시순말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떡만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합말로 나가면은 뭐 인센티브 주고 시순말로 나가면 또 인센티브 줬는데 이 친구 시순말로 나가면서 아마 인센티브 5억 받았을걸요? 마주님도 그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5억을 받았고 암말인데 인센티브 포기한 마필이 아마 19조에 감동에 받을 거예요. 너 나가면 내가 10억 줄게 했는데 10억이었나 3억이었나 기억이 안 나요. 안 나갔죠 마주가. 아니 그냥 난 말 뛸래. 경주 뛸래. 뭐 가진 자들이 여유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떡 치면 돈 주고 쳐야 되지만 얘는 떡 치면 돈 받아요. 네, 돈 받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배추단 자마가 몇 마리 있어요 사실. 데뷔한 마필도 있는데 그렇게 두각을 나타나지는 않네요. 위대한 발자국이라든가 뭐 이번 주에 나온 레저킹 이런 마필들이 신마가 몇 마리 있는데 이제 갓 생산을 시작한 마필이고 생산을 했던 마필들이 2세가 되고 3세가 되니까 이제 도전을 하는 건데
이마필 마필 말고도 많죠. 솔직히 서울 경마장에 잘 뛰었던 마필 나가서 시순마이나 시한마로 활동하는 마필들이 많은데, 뭐, 캐돈 한 마리 자마도 몇 마리 있고요. 근데 꼭 담지는 않더라고, 애들이. 이게 몇 대에 걸쳐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혈통경마라고 맨날 얘기는 하지만은 혈통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뭐 많지는 않아서. 매니피 새끼 말고는 뭐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지금 이 순간은 상당한 명마였었고, 이 도로주가 그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더 잘 뛰어줄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불합격당했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합격했을 때의 모습이, 합격했을 때는 기록은 좋은데, 뭐라 그럴까요? 뭐, 베스트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날 주행검사가 안쪽 게이트에 1, 2번이 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3번 게이트에서 발출하거든요. 근데 주행검사를 받았던 마필이 좀 안 빨랐다는 느낌이 좀 많이 있었어요.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았는데, 선행을 갈 수 있나라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또 이 차량이 또 의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안 될 건 없다고 보고, 일단은 선행을 갔을 때의 가능성은 분명히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마차부차도 마찬가지죠. 5월 19일 날 주행 불합격 당할 때 주행권에 따라갈 때는 천여 마필이 채 찍을 때도 반응도 없었는데, 5월 26일 날 최강자 파랑주의보 현 서울 경마장의 1등급 뭐 발빠른 마필이라고 할 수 있으면 내놓을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이 마필대로 따라갑니다. 얘가 갑자기 좀 놀란 건지 고쟁이 선유권에 따라가면서 직선에서 걸음을 보여요. 고개가 좀 높죠. 오늘 박상욱에서 만났을 때도 고개 좀 높지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야? 그 전에 중학교 갈 때는 막 꼴찌 하더니 뭐 얼레벌레 따라가더니 막 오고 그래 그랬더니 자기도 좀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가 버리니까 내가 의외로 걸음이 더 나왔다. 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하위권에서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애매모호한 마필인 것 같아요. 근데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팔마 초인마는 발주는 느린 모습이긴 하지만 직선에서 은근히 뚝심이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은 아주 좋았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할 정도는 아니었었고요. 그냥 좀 나아지겠다 이 정도. 이건 뭐 원더풀 잭팟도 마찬가지죠. 주행 불합격 받을 때는 늦발하는 모습이었는데 6월 2일 경주 보면 역전히 발주가 매끄럽지는 않아요. 근데 직선에서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이 있어서 그냥 1000m 타니까 또 이현준 기사도 또 제가 만나봤고 해서 혹시라는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 역시나 큰 믿음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번 1경주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어떠한 한 마필이 능력이 있다, 능력마다라는 평가를 한다는 것은 약간은 조금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2세의 마필들이고요.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이러한 느낌을 좀 말씀 많이 드리게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분명히 관심 가져야 되는 마필 6번과 스위트리 휴머, 좀 마필 상당히 재밌게 봐요. 6번을 재밌게 보고 뭐 5번, 7번, 8번, 2번, 2, 5, 7, 8 이런 마필도 체크해 놓으셨다가 현장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석이 형, 33조 인석이 형, 지금 문제가 생겼죠. 인석이 형 지금 똥 씹었습니다. 이청현 기수가 오늘 목요일인데 스토리텔링이라는 마필에 계승을 했다가 낙마를 하면서 조교 때 상당히 많이 다쳤더라고요. 지는 멀쩡하다고 하는데 붕대를 칭칭 갖고 아침에 들어오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철경아 왜 그래? 그랬더니 슉슉 웃더라고요. 아직은 안 아프지.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엔 대가리 깨질 거야 막 해. 완전 쓸렸다고 하는데 병원에 빨리 가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연락을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철경 기수는 기술을 못할 겁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기수 변경이 될 소지가 높고요. 기수 변경이 된다 그러면 조교를 안 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수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인석영이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출마 투표장에서 저는 기술 다 바꿀 줄 알았는데 출마 투표 끝나고 나더니 그냥 철경이 썼어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타지 못할 것 같은데, 아니면 또 철경이가 또 욕심이 있어도 탄다고 그랬나? 근데 상태는 계속 좋아 보이지 않던데. 어쨌든 그 정도 다쳤으면 못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기수가 바뀌는 것까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모네 플라잉은 순발력은 좋은 모습이었는데 선유권 전개하고 좀 무뎌지는 모습이었었고요. 연습주행 때 5월 19일 날 보고 6월 2일 날 연습주행인데 조금은 나아졌는데 약간 좀 무뎌져요 얘가. 그래서 또 철경이가 탔다 그러면 난 이만필이 무조건 선행 갈 것 같거든요. 솔직히 철경이가 탔다 그러면. 근데 철경이가 안 타고 기수가 바뀌면 현장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6번을 놓고 2번, 5번, 7번, 8번 이 안에서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또 이석이 형이 뭐 11번 스토미도 나섰는데 스토미는 장거리 마필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자, 이 경주 넘어가겠습니다. 한대관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토요일 경마에 가장 먼저 들이대봐야 될 경주, 이 경주입니다. 경주를 1311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눈에 보이는 마필 몇 마리 있어요. 이바바 스마트 보베, 3마 비바겔로퍼, 8마 슈퍼플라이, 9마 다이아로노, 1번 초동레이스,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이죠. 자, 이 마필들에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필들도 한대걸의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보여준 전력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마필들의 특징을 제가 원체 잘 알고 있고, 이 마필들이 경쟁력이 없다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 마필들을 잘 조합을 해서 승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삼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마필, 상상해서도 안 되는 마필, 그 마필을 한대건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종합지에 점 하나 안 찍혔고요. 아마 999 배당에 나올 수가 상당히 높아요. 배당판에서 얼마나 바닥에 볼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마필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마필은 계속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 제 방송을 열심히 보셨던 분들은 저 새끼 저거 혹시 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마필이에요, 사실. 이번만 스마트보브의 이현정 기수 만나봤고요. 8번 슈퍼플라이의 임기영 기수 당연히 만나봤죠. 그리고 9번만 다이아론의 박상훈 기수 만나봤습니다. 1번 초동레이스 기사는 김용국 기수는 요즘 인터뷰 안 해주니까 얘가 지금 경빛에서 경마팬들 욕한 이유는 인터뷰 안 해주죠. 그래서 이 초동레이스는 못 만나봤네. 근데 이 마피들이 지금까지 뛰어온 경주력만 놓고 본다면 아무리 김용근 빠따가 기등했다 하더라도 1번 초동레이스가 강한 마피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과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 몇 마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필들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대건이가 노려봐야 될 마필이고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에 맞고 하나 사면 다음 경주 인기만 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마필, 그 마필 하나 잡아놨습니다. 제대로 물어놨으니까 물고 뜯어봐야겠죠. 자, 이번 이 경주 한대건 물고 뜯고 찢고 지랄 연병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맞아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장 예상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경주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이 경주 시작으로부터 문자 신청하시면 마지막 경주까지 제주명마까지 몽창 다 날아갑니다. 가급적이면 060보다 무통장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경주 한대건의 음성정보 060-706-9999 연원 아직도 못 외웠나? 들으십시오. 한대건이가 누리고 있는 구마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3경주입니다. 경주를 1300m 군산 6등급 경주고요. 11마리 앞에 출전했어요.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7번마 개척자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전 이 마필 놓고 하려고요. 가급적이면. 예. 사실 개척자는 제가 지난번에 인기 2만원 팔릴 때도 제외를 했던 마필입니다. 예. 저는 또 그렇게 좋게는 안 봐요. 사실 개척자는. 편성의 약체팀에서도 꾸역꾸역 올라오긴 했는데 근데 제가 이번 경주에 개척자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편성의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개척자조차도 들어올 수 있는 편성. 개척자조차도 현전을 펼칠 수 있는 편성.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조개해봤다는 임기영 기수가 괜찮다잖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구라를 쳐요. 뭘 쳐요. 든들 얘기하는데. 이거 고스는 편성 만나서 지난번에 온 거죠. 또다시 그런 편성이니까 안 될 것도 없고. 이게 트루시에로 기수 바뀔 거예요. 이철경 기수에서. 기수 바뀌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탈지 모르니까. 트루시에로는 선행 가겠죠. 선행 가는 마피인데 맨날 걸음이 잡히니까 그렇고. 아나짜리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아나짜리가 그 눈에 안 띄어요. 8만 마하이망이라든가 싱크 스윙. 우리 옥성이요. 옥성이는 아무도 모르지 뭐. 옥성이 언제 승부 걸려갖고 갖다가 들이댈지는 아무도 몰라요. 추임마 가지고 선행 나가갖고 다 비벼갖고 다 죽여버리는데 뭐. 제발 좀 옥성이 그렇게 좀 안 탔으면 좋겠어. 너무 무섭게 타면. 되는 말 해가지고 좀 열심히 타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옥성이.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해주면서. 형 그러자 우리.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7번을 놓고 할 생각이고요. 6번가 고스센, 2번마 트루시에로, 8번 마하희망. 이런 마필? 이런 마필을 좀 못 본 감으로. 넌 인기권. 이게 인기권 바닥배당도 5배, 6배가 넘을 거예요, 아마. 이게 워낙에 기본과정이니까. 6번은 언제 지난번 입상하기 전에 뭐가 보여준 게 있어, 뭐가 있어. 바닥판에 태풍 같은 바람 불고. 그것도 들어오대 또. 깨져야 되는데. 트루시에도 매번 팔렸는데 선행 갖고 자빠지는 마필이고.
개척자는 각질 변경한다고 따라갔다가 맨날 병신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어 사실. 그러니까 나도 피해 가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오늘 경마의 흐름이 다 이래요. 다 뭐 그냥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 정도 뛰었으면 6은 쌍대가리 아니야? 지난번에 얼마 뛰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메가 챔프가 맨날 느려터진 마피인데 선행을 갔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메가 챔프 나왔죠. 승급전에. 몇 차례 했을 것 같습니까? 메가 챔프 능력 부진 당했습니다. 능력 부진. 꼴찌의 능력 부진. 질주의 창은 또 안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출전해서 배당판에 바람 이빠에 불고 3착 들어왔나? 하여간 입상은 못했어. 그러니까 그런 나피들이 이긴 거야. 뭐 얘가 곧또 메가 챔프와는 또 거기다 4만이 차이 났다. 얘조차도 능력마가 아니라고요. 믿지 마십시오. 저 역시 뭐 이경주를 뭐 강력하게 추천드리기는 솔직히 뭐합니다. 그냥 7번 놓고 4번, 2번. 배당 나오면 우리 옥정이요. 또 독재비 같이 기승하니까 그거나 아니면 마하희망이나 이런 앞에 현장에서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돈 안 되는 경주에 내 에너지, 돈 안 되는 경주에 여러분들 기세우지 마세요. 이 혼전 경주, 능력만 없는 경주는 여러분들의 귀가 요만했다가 이렇게 커집니다. 당연하게 귀가 되죠.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승부지가 있는 놈이 더 가겠지. 그래서 막 전화기 돌려보고 아침에 전화 받고 하는데 해보니까 한 20년 해보니까 양한가 없어. 그냥 터져. 터지면 그랬구나. 여러분들은 막건 살 때도 백끼리에 살 거 배당도 없는 대끼리에 살 거 한번 여러 번 찢어 사요. 고배당 한번 노려보고 아이씨 나는 오늘 피리 꽂혀 3번에 그럼 3번 사봐 한번. 나 비슷하고 다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 사경주입니다. 뭘 하려고 했지? 내 승부처예요. 씨, 말하면 까먹었네. 자,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경주거리 1000m의 11마리 앞이들.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이 많이 출전을 합니다. 얼만큼 띄워줄까라고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한두 번은 더 뛸 겁니다. 그리고 한두 군 정도는 상위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질들을 가지고 있는 마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 충막감으로 누리고 싶은 마피는 바로 6번만 영광의 시간입니다. 제가 충막을 공개해 드리는 건데, 이 도깨비 같죠? 한 번은 입상을 하고, 한 번은 꼴찌하고, 또 한 번은 입상을 하고, 한 번은 꼴찌하고. 사람 염장을 제대로 지르고 있는 그런 마피입니다. 자, 지난번에 1000m 경주에서 나는 얘는 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게이트의 조건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출발한 이후에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다이아탑이라는 마필에게 다리가 걸리면서 심하게 밀립니다. 후미권까지 밀리죠. 야, 그래도 이렇게 못 올라오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밀려버리면 의욕 자체가 떨어질 수 있죠. 살아있는 생명이다 보니까. 이번 경주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3번 로얄 에센스, 5번 라몬킨, 8번 뉴파트너. 이런 나피들이 상당한 순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시간이 선행나가는 것은 나갈 수도 있죠. 최명훈 교수가 나간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아마도 선행은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될 것이고요. 따라가는 전개의 포지션이 너무 좋습니다. 지난번 같이 체험일권에 가 있으면 또 욕해야지, 또 우리가. 두 번은 그렇게 타면 안 되지. 경마 팬들의 피 같은 돈을 빨아먹었으면 최대한 성의는 보여야지. 범현이 형, 그렇게 사자. 어쨌든 한대걸의 승부처고요. 저는 6번 영광의 시간이 최적의 전개 조건을 맞이했고 6번 놓고 마블 한 방 사면 됩니다. 이렇게 아마 알콩달콩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경주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오늘 혼전 경주가 많은데. 한대걸 4경주 승부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6번만 영광의 시간 놓고 승부하겠습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기 때문에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음성 정보 안 들으시고 제 문자 정보 안 들으시면 여러분들 오늘 오링 납니다. 제가 문자 충만 공개해 드렸으니까 반드시 제 음성 정보 들어주십시오. 자, 6번을 놓고 한대건 한방 맞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게 있다 이거? 내용이 있어. 여러분들이 6번이야 이거 보면 이거 한방 아니야? 네, 지금 생각하시는 그 마필이 컨디션이 안 좋답니다. 한대건 좋은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어디 가서 듣지도 못하세요. 한대건이 잘라내면 이 마필이 이게 안 된다는 마필이었었구나. 현장에서 제 음성 정보 듣고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한대건 4경주 승부해 보겠습니다. 자, 설경마 5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도 출전했고요. 진상 또 이런 개진상이 없죠. 오로지 앞만 보고 뛰는 마필들. 6번마 라운콘도로 8번마 에마비상의 1000m 경주 출전을 했고요.
두마필다 상당히 끌죠. 선행 아니면 죽으면 달라. 6번만 라운 콘드로가 나가면은 8번 에마 비상이 따라가야 될 것이고 8번 에마 비상이 나가면은 라운 콘드로가 따라가야 되는데 두마필의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경합을 해버린다면 둘 다 자멸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마리가 가면 한 마리는 따라갈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6번만 라운 콘드로가 그래도 안쪽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빨리 나가지 않을까. 근데 라운 콘드로나 이 에마 비상이나 두마필 다 지구력이 없기로는 소문난 마필들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승선 앞에서 애들이 걸어갑니다. 세워라, 내워라, 누가 안 올라오나. 난 도저히, 난 이미 글렀어. 이게 반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라운 콘도는 계속 버티면서 입상과 우승을 하긴 했지만 그거는 자체가 뭐 확연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8번만 에마 비상이 또 압박을 할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라운 콘도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결코 편안한 경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꾸 눈이 가는 마필이 5번 프라잉 골드인데 이 프라잉 골드한테도 문제가 있죠. 마방에 이적하고 나왔던 지난번 경주 상당한 고배당으로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저는 추천을 해드렸지만 제가 해성여왕을 충막감으로 넣다 보니까 프라잉 골드와 친친장이 들어오는 걸 놓쳐버립니다. 너무 좀 안타까웠던 경주이기도 한데 자, 이번에는 지난번 경주 대비해서 57.5kg. 지난번에는 마방을 옮겼던 상태였었고 이제 마방을 옮기고 두 번째 경주인데 결국은 부중가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행인 것은 다시 한번 경주를 1000m에 출전했다는 부분이 다행이고요. 6번만 라운 콘도라든가 8번만 에마 비상이 두마필다 지구력이 없다는 부분도 프라임 골드의 57.5kg 그 부분을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을 살짝 말씀드립니다. 나 역시 장담은 못하겠다. 솔직히 말하면 57.5kg에서 최적의 전개 조건을 가져갈 건 뻔한데 과연 이것이 1000m니까 57.5kg 그리고 마방에서도 그럴 거 아니야. 나 57.5kg인데 여기서 땡겨갖고 다음에 우승할래? 그럼 다음에 57kg 줘. 어차피 무리가 가, 얘한테는. 얘가 57kg 갖고 선전한 경우가 한 번도 없다니까? 3착을 하든 2착을 하든 승급하는 게 낫습니다. 프라임 골드 입장에서는. 마방의 또 승부 의지가 또 오늘 배우중에서 만나보니까 부담량 문제지 우승 목표를 하고 있다. 뭐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5번 프라임 골드를 저 역시 좀 불안하긴 하지만 충막감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라운 콘도로하고 에마 비상 중에서 사야 된다면은 6번만 라운 콘도로 8번 에마 비상은 버려야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지난번에 따라가서 올라오길래 내가 유수한 기수를 만나서 물어봤는데 뭐야 개느빠라고 날라오던데 취입 뭐 각질 변경이야 그랬더니 에이 형 그냥 정주가 꼬인 거지 뭐 기립하고 늦바라고 그냥 선행마가 힘이 나와 뻗치니까는 직선에서 그냥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뭐 원체 끌어 그냥 선행 갈 거야 얘는 항상 선행 못 가면 또 걸어갈 거고 그러니까 선행형이지만은 참 계륵 같은 마필인 거죠. 그래서 8번은 좀 제외를 하고 싶고요. 선유권의 정리가 가능한 1번 대성말리 결정력이 없는 모습 부분이 있지만은 편성은 잘 만났고 출마 킹제논도 지난번 경주 이후에 9월달 경주 이후에 공백기가 상당히 길어졌는데 이게 제주행검사 때 모습이 워낙에 좋아서 제가 박상훈 기수를 좀 만나서 물어봤어요. 채찍 한주 되니까 의외로 뛰더라. 예전보다는 틀린데 그랬더니 상우야 그랬더니 예전엔 잘 모르겠고 조교를 해보니까 나아진 거 있는데 뭔가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은 느낌? 근데 당장이 아니긴 뭐 아니야. 기회 되면 때리는 거지. 상우한테는 뭐 용서가 없습니다. 상금 벌어야 되는데. 저는 가능성은 열어놔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선두권이 무너질 수가 높기 때문에. 심은 위드 골드도 마찬가지죠. 주행검사 때는 나름대로 걸음을 보였는데, 모래를 맞으니까 좀 안 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외곽이면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모래를 좀 안 맞고 주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서, 저는 조금 더, 런 위드 골드는 아직은 더 보여줄 걸음이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을 가져봅니다. 불안합니다. 불안에 미칠 것 같습니다. 다 깨질 것 같아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마 프라임 골드를 놓고, 일단은 7번 킹제논, 12번 런니드 골드, 이 추입형의 마필들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선행마 중에서는 6번만 라운 콘도르 이 한 마필만 좀 방어하겠습니다. 이변이나 어부지가 나온다면 1번만 대성말리가 선유권에 따라가서 한 발을 버티면서 혼돈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1번까지도 한번 5번을 놓고 관심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재결전도 57.5가 뭐니? 야, 허리 부러지라는 거야? 500g이라도 좀 빼주지. 57이나 좀 달아주지. 좀 불쌍하네요. 자, 6경주입니다. 11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제가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일본 금투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내가 충분히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고요. 반신반의하긴 하지만 KT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고. 자, 3번 슈퍼스트릭이 지난번 경주 개편성, 편성의 약세팀에서 직선에서 꺾어놓은 걸 더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날 경주가 슈퍼트릭이 지금까지 뛰어왔던 경주 중에서 가장 잘 뛰었던 경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슈퍼트릭도 그다지 능력이 아주 좋은 마필이 아니었습니다. 따라가는 전개에서 결정력 없고 막판에 날라오다가 말고 기록도 썩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의 송재철 기수가 이 마필의 걸음을 기가 막히게 이끌어냅니다. 아마도 호흡이 좀 잘 맞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필의 걸음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그 정도의 주파 기록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슈퍼트릭은 충막감으로 인정해야 될 것 같고 6번 배트타임은 지난번 선행도 가능했지만 선행은 굳이 안 나오고 따라갔었죠. 지난번에 타봤던 유수한 기수는 선행감을 자빠진답니다. 스스로 퍼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힘한배 잘해서 타는 데는 마필이다. 또 힘한배 하면 또 김동수 기수 아니겠습니까? 김동수 기수의 힘한배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있고 어게인시라는 또다시 이철경 기수인데 이철경 기수 바뀔 소리 있어요. 지난번에 비하인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게인 신화는 데뷔한 이후에 가장 좋은 상태였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 이철경 기수의 멘트가 이철경 기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였어요. 근데 경주가 꼬이려고 하니까 선행을 못 나가버려. 당연히 선행 나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애가 말이 조금 미쳐있으니까 맨날 선행을 가도 섰던 말이 따라가서 버티는 거야. 말이 원체 컨디션이 좋으니까. 10번만 심청사자가 함께 KT 이탈이 상당히 빠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선행이 못 나갈 수 있어요. 일본 금투사 또 임기영기사 선행을 나가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어게인 신화가 능력만하고 보지 않아서 좀 불안한 감이 있죠. 10번 심청사달은 지난번에 공비에 끼었었고 거세를 하고 나와서 이 첫 번째 경주였었는데 전혀 선행도 못 나서고 의지가 없었다고 보여지고 이찬용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마필가 좀 좋은 호흡을 보였던 경주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 경주가 이 심청사달이 데뷔했을 당 주행검사를 통과하고 나서 주행검사 때 원체 빠른 모습을 보였었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제대로 인기 끌었죠. 근데 졸전을 치른 것을 보면 선행 가서 누가 좀만 괴롭히면 애가 안 뛰어버려. 그러니까 이 어게인이라든가 금투사가 선유권에서 바짝 누고 갈 텐데 심청사달의 입장에서는 참 깝깝하게 됐죠. 또 거리가 또 1300m고 지난번에 1700m 탔으니까 1300 문제 안 된다? 1000m도 걸어갔단 말이야 이거. 뭘 과실합니까? 아무리 2000원 하더라도 만만치 않아 보여요. 저는 또 따일 것 같아요. 선행도 쉽지가 않고. 자, 서울경마 6경주는요, 3번 슈퍼트릭을 놓고, 1번 금투사, 6번 배트타입, 전기의 조건이 좋은 마필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고요. 선행마 중에서는 9번 어게인 신화와 10번 삼천화달 중에서 한 마리 정도만 현장에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3번 놓고 1번, 6번, 9번, 3번 놓고 1번, 6번, 3번 놓고 1번, 6번, 두 마필 안에서 조금 더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한대간의 초특급 더바가 토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있게 오늘하죠. 토요일 경마 7경주 초특급 더바가 메인 선물주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11경주 시작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보면 이광 선수 시향을 갔다가 나왔지만은 그때 모습 보면 전혀 이상이 없어요. 모두의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 맛이기 때문에 지금 슈퍼스타트가 예전에 고른 모형을 회복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놓고 8번, 11번. 따르는 바깥쪽 11번 슈퍼스타트 경주거리 10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6경주 시작했습니다. 6경주입니다. 이번 말 로켓로드 정규의 조건이 좋습니다. 선두권에서 치고받고 한다면 막판에 한 번에 살려볼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은 태우의 날개입니다. 선행을 나서는 것은 줄이 없기 때문에 12번 놓고 그 뒤를 2번 5번 비욘드 리미트가 따랐습니다. 12번, 2번, 5번. 요 한 경주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적중하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 만족을 시켜드리고 싶다. 이러한 생각으로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고 만들어낸 스쿨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틀렸거든. 더 박았으면 좋죠. 좀 쪽팔리기도 하고. 반드시 맞힐 수 있는 경주가 뭘까. 이 경주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어느 한 기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동 못 오면 죽어야죠. 제가 반동담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을 가지고 야, 대건이가 그랬어요. 그러고 어디다 꼰질내지 마. 좀 힘들어 죽겠어, 그것 때문에. 내 방송 몰라! 나 원래 싸가지 없고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해.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아. 편성을 정말 잘 만났어요. 좀 부드럽게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죠. 좀 편성을 너무 잘 만났기 때문에 이거는 선정할걸?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말이 완전히 무슨 한 껍질 뱀새끼처럼 한 껍질을 벗고 나와갖고
완전히 변했는데 이런 거죠. 자, 이마필이 한대건에 한 방 맞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인기원을 팔리는 어떤 마필들은 이 밑에요. 하나 없어요. 요게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쪼이고 있는 마필 들어오기만 한다면 구구배당을 챙겨주는 마필 관리마까지 한 마리당 출전했습니다. 재밌죠? 아주 잘 섞어놓은 짬뽕 같지만 그 안에 오징어는 몇 마리 없는데 그 오징어 딱 두 마리가 한대간의 눈을 빤히 펴놓고 시키고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집어먹죠. 여러분들 젓가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경주 한대건이가 여러분들 젓가락이 돼서 그 맛있는 오징어 집어먹을 수 있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한 방 맞고 오늘 한번 제대로 승부해 보겠고요. 어떤 경주? 한대건의 더바가 다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정말 가장 자신있게 운영하는 경주 7경주 드리겠습니다. 나가요. 자막으로 멋있게 나가나? 706 999. 그 문자는 내가 양심이 있지 7경주 신청하라고 하겠어. 음성 들으세요. 짧게 녹음하겠습니다. 되는 말만 한 방 사! 한 방 때려! 멋있게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화 8경주입니다. 경주에 1300m 국내 4등급 경주 8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인기권이 잘 뛸 거야. 그냥 애매해. 솔직히 멘트 내용도 안 좋고 안 좋다기보다는 썩 좋지는 않아 사실. 자, 1번 하얀 민들레 데뷔한 이후에 100%의 복승률이죠. 2승과 60상 1회. 그 한대건이가 좀 싫어하는 마필입니다. 뭐 맨날 발주기 안에 동동거리고 뭐 지랄을 하고 있다가 그러고 나오니까 뭔가 좀 불안하죠. 뭔가 불안하니까는 뭐 막권 사기도 애매하고 자꾸 선행가네 이게. 미치고 팔짝 뛰고 있네. 좀 부러졌으면 좋겠다고 맨날 빼고 사는데 안 부러져. 별 능력도 없는 것 같이 생겨갖고 또 내가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 이번에 제가 최근 2번의 경주 입상하고 나서 2번의 경주 좀 개무시했었는데 이번에 좀 인정할게. 그럼 또 콜라당 빠진다 이런 게. 아, 나 미치고 팔짝 뛰겠어 진짜 이러고. KT 조건 좋아요. 또 이현종 교수 만나봤더니 좀 이상한 소리 하는데 아 그냥 좀 잊고 살라고 그냥 자꾸 그런 얘기 들으니까 좀 찝찝하긴 해 사실. 하얀 미들레. 그래도 앞으로는 끼워줄 말이라는 거 그런 말은 꼭 했습니다. 해피투데이는 모래를 잘 못 맞죠. 이번 게이트가 주약입니다. 외곽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개바닥에 누워있다가 출입을 하는 마필이니까 이번 게이트가 뭔가에 안쪽에 갇힐 이유가 없어요. 그냥 후미권 진출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경쟁력이 있죠. 뭐 3번은 그렇고 3번 월드마크가 밀고 나가면 순발력이 있어서 1번 뭐 하얀 민들레를 개작살 낼 수 있는데 과연 황순도 기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얘는요 월드마크는 황순도 기수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현등급에서는 한 발에 통할 겁니다. 선행을 가면 한 바퀴 돌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라피스는 승급전에 별 능력 없는 것 같고 이거와 K킹은 마이너스 2.5kg 감량이 있어요. 지난번에 반반 2차를 우승을 하면서 뭐 아주 여유가 있었다라는 말까지는 못 드리겠는데 나름 최근 경주에 걸음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김동수 교수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동수 형 이거 타고 형이 우승했어야 되는데 씩 웃더라고 동수가. 에이, 아쉽지. 자기한테 기회가 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우승과 입상은 천지 차이예요. 김동수 백승 했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김동수 기자가 다시 한번 1승을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K킹이 보여준 걸음이 아주 좋았다? 그건 솔직히 개구라지. 그냥 꾸역꾸역 뛰는 스타일이고 그만큼만 뛰기 때문에 이것도 솔직히 못 믿어 사실. 편성이 약하니까 그런 거지. 이 천왕벌이 굴 때래요. 아니 뭐 지난번에 4월 15일 경주나 3월 12일 경주에서는 개똥말이 은근히 따라가면서 계속 버텨. 그래갖고 그래 그래도 상승세인 네가 낫다. 이거 놓고 때렸네. 병신 됐어요. 승급전. 승부했다가. 경주 이후에 구절염이 있어요. 구절염 3일이 있는데 뭔가가 내용적으로 불안해. 그럼 이런 마필이 사고 친다 분명히. 7번 천왕배 같은 게.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8경주는 1번 하얀 민들레를 놓고 2번, 4번, 6번, 7번 일단 체크를 해놓으세요. 1번 놓고 2번, 4번, 6번, 7번 뭐 8마리 뛰는데 4마리 추천하면 너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체크해놓으라고 하잖아 그냥. 일단 체크를 해놓고 3번 월드마크나 7번 저랑면 좀 밀리는 전략인 건 맞아요. 2번, 6번이 조금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인데 이게 뭐 8마리 추천하는데 70배, 80배 터져 경마가.
물론 강대강에 놓고는 그렇게 안 터지는데 이거 분명히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현장에 가면은 음성 대상에서는 뭐 한 방 맞고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대비는 항상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애매하다. 내가 말해놓고 1번 놓고 2번, 4번, 6번, 7번. 근데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이경주는. 네. 뭐 다 내 말의 앞이들이 저는 박빙이라고 봐요. 솔직히 일부 하얀 민들레 자체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저만한 마피들은 언젠가 한번 대형사고 칩니다. 인기 1위로 계속 팔렸다가 발주기에서 개느바라면서 사람 병신 맞을 소리 있어요 분명히. 자, 구형님입니다. 경주의 1700m 11마리 마피들. 일단은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이모 청운시대 마이너스 5.5kg의 감량. 그러니까 저는 이 코너를 많이 만나는 장거리 경주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청운시대가 깨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나면 임기영 기수도 그렇고 또 청운시대가 여기껏 뛰어온 걸음을 보면 상당히 사람을 편하게 합니다. 경기를 상당히 쉽게 풀어나가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충분히 활용을 하는 마피이기 때문에 청운시대는 저는 이번 경주까지는 한번 인정을 해보고 싶다. 이번 마피는 충막감이고요. 3번, 4번 그렇고 뭐 불꽃 나는데 나아졌어요. 나아졌더니 500g 더 늘어났네? 꼴찌했는데 이 마피는 도깨비 같아요. 꼭 올라오는 게. 또 이렇게 콜라단 또 빼먹으면 또 올라오기 때문에 아예 버리지 못하는데 지난번에 뛴 거는만 놓고 본다면은 이렇게 무기력한 게 더 신기하죠. 최소한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소한의 모습을 안 보였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버리지 않겠고 8번 컨저버티브가 우전지 파행으로 출전주기가 길어졌습니다. 능력마죠. 6전 동안에 3번의 우승과 2번의 입상. 그러니까 제가 이번 피를 출전할 때마다 저희는 승부 경주로도 많이 맞춰 먹었었고요. 얘는 믿을만하다. 다른 말은 몰라도 참 이쁘게 뛰죠 말이. 외곽에서 날아오는 모습, 선제권에 가담되는 모습. 자, 승급전을 출전 주기를 길게 가지간 약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출전했는데 그러면 현재 이마필의 상태가 워낙에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내가 만날게 안 만날게? 만났죠. 김동숙에서 만나서 얘기했죠. 방송에서 떠들 얘기는 아니야. 현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좀 버리지 않을 거예요. 현장에서 주먹을 때리지 않을지 말씀드릴게요. 나도 그거 딸리고 싶지 않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로켓키는 사실 정정희 기수하고의 비하인드를 얘기를 하면 4월 1일 경주나 3월 5일 1400m 경주에서 뭐 대상 경주는 제외하고 4월 1일 1400m 경주에서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의심을 했었고 지난번에 4월 29일 경주 역시 한대간의 승부처였었죠. 데이시나의 스프리 오모 한생 그리고 에코부스 이런 날피들 배팅을 했는데 우리 소중한 만나 철경이가 제 막권을 깼죠. 로켓퀸을 뒤로 밀어놓고 돌려놓고 제외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공략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말이 안 좋아도 이렇게 올라오거든. 괜찮은 말이야 내가 봤을 때. 지난번에 말이 이렇게 안 좋았음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더 뛸 것으로 제가 봅니다. 실버 다이돌핀은 사실 1700을 1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아니죠. 지난번 뛴 거랑도 그렇고 2착으로 승급을 했는데 에클레이 휴머가 아무리 1200m 할 때 이걸 잡았다면 잘 운전하는데 잡지를 못하는 오만 차였기 때문에 1700m는 다소 좀 검증이 돼가지 않을까. 약간은 좀 돌려놓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 2번마 청운시대를 놓고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마 컨저티브 9번 로켓킨, 10번 다이돌핀 팔리고 5번 불꽃낭자 다 팔리는 마필들이야. 2번 놓고 하니까 메리트가 있는 건데 주력 한 방 맞고 특히나 8번 컨저버티브는 현장에서 제가 어떠한 얘기들을 어떻게 듣고 갔는지 내가 마음 불러보는 거 알아. 나 음성정보에서 얘기 못해. 나 그거 얘기하면 경고받아. 뭐 마사회 취재 기자인데 뭐 가서 쳐 듣고 온 게 있다. 이거 간댄다. 이러면 나 바로 잘릴 거라마. 그렇게까지 말은 못하는데 제가 돌려 말하기에 일인자 아니겠습니까? 잘 돌려 말할게요. 잘 참고해서 들으십시오. 자, 식경주입니다. 경주의 1700m 10마리 앞이들 출전을 했어요. 한대간의 승부처입니다. 제가 지금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지금 저희 이 스튜디오가 지금 에어컨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사실.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 PD가 담당 PD가 선풍기 꺼놨어요. 나 엿먹으라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더워 죽게 됐어. 빨리 끝나고 가야겠어. 그래도 얘기할 건 얘기해야지. 자, 한대간의 승부처예요. 식경주. 마지막 승부처죠. 토요일 경마에. 자, 지난번 경주 때는 원래 이마필이 좀 나오려고 했던 출전 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교를 한 주 딜레이 되면서 기복을 보였었고요. 금화피를 이번 경주에 좀 가장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
나아졌다고 하는 마필이 한 3마리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경주를 자세히 보시면요. 능력들이 없습니다. 다 기복마입니다. 2등급에서 이러한 경주가 짜여질 수 있다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눈에 빤히 보이는 구모 청남불패, 연승행진 거듭하고 있죠. 능력마 같죠. 짧습니다. 과연 1700m 거리를 청남불패가 또 선행을 나갈 수가 높은데 일준할 수 있을까? 이게 이 경주의 포인트예요. 저는 구모 청남불패를 충만감을 놓고서 공략하고 싶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다른 한대건이 노리고 있는 마필이 출전했던 경주고 그만큼 능력을 보여줄 것을 저는 보여줍니다. 자, 이번 10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놓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빨대 꽂겠습니다. 마사회에. 여러분들 한대건과 잠깐만 같은 빨대를 꽂으면은 같은 입으로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와서 옆에서 빨대 꽂으십시오. 많은 빨대가 꽂힐수록 전 좋습니다. 10경주 한대건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경주가 1200m고요. 9마리 앞에 출전했는데 이거 축소 정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 일단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8마 스무더스의 차밍굿이에요. 제가 이거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타봤던 기수들마다 좋은 마필이라고 말을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꼴찌했습니다. 개바닥도 상바닥을 기었죠. 좋아졌어요. 조개 때도 분명히 나아졌고 기본적인 가락구가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이 좀 제대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마필들이 워낙에 기복하게 많으니까 설마 차민굿은 제가 이번 경주만큼은 이번 경주까지만 한번 충막감 한번 세워보고 싶고요. 새벽 벚꽃은 매번 따라가다 마는 마필이니까 그렇고 지구력이 없어요. 스칼렛 위치도 최근 자꾸 무리해서 선행 가는데 이거 선행 안 가면 뭔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꾸 거리가 무뎌지는데 과실할 수는 없을 것이고 3호 초원볼트가 선두권이 무너지면 한 발에 쓸 수 있죠. 약합니다. 선두권이 어떤 마필이 나가더라도 지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초원볼트 이번 경주부터는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스페셜 로드일은 지난번에 패출혈이 나면서 말은 좋았었지만 꼴등을 했는데 패출혈 이후에 공백기인데 만나본 이동화 기수는 또 코피 터질까봐 패출혈 날까봐 걱정이다. 말은 좋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말 좋으면 오는 거지 뭐 질질 끌려서 남은 케이스는 출전주의 길어졌고 7모 금캐라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해결 안 되네. 근데 요즘 신지가 타는 거 보면요 정말 열심히 탑니다. 안 잘리려고 그러는 건지 우리 신지가 33조에서 좀 밀려나고 이제 33조에서 말 안 태워주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고 조만간에 돌아갈 것 같긴 한데 얘가 그렇게 일본을 잘 탔다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몰라. 뭐 스마트들이 뭐 외곽으로 밀린 상태에서 선행도 불투명하고 또 이 앞에 지구력이 없고 또 겁이 많아요. 빨리 지워야죠. 그럼 스마트님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3차를 갖다 대고 막 우승도 하고 했네. 좋은 말이 개똥이나 좋은 말입니까? 맨날 걸어갔던 말입니다. 지우시면 됩니다. 그럼 스마트님 지우겠고.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8번 차명곳을 놓고 일단 3번 초원볼트, 5번 스페셜 로드, 7번 금캐라 8번 넣고 3번, 5번, 7번 이 세 마리 안에서 좀 결정을 해보고 싶어요. 뭐 굳이 가져간다면 이번 스칼렛 워치까지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보겠습니다. 8번마 차민군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추천해드리겠고요. 8번 넣고 3번, 5번, 7번 세마리 앞에 일단 관심 가져보시고 현장에서 한번 현장 예상 참고해보신다면 좋은 결과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6월 17일 토요일 경마 모든 경마 예상을 마쳤습니다. 자, 2경주, 4경주, 7경주, 11경주 2, 4, 7, 열 특히나 7경주는 한대는 더버가 매일 승부처고요. 제주 경마는 6경주와 7경주 승부하겠습니다. 더워 뒤지겠습니다. 땀 줄이진 않았는데 잠시 후에 일요일 경마 녹화해야 되는데 체력 딸리면 짧게 녹음할 수 있어요. 녹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엑기스는 분명히 있다는 거. 자, 일요일 경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예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시청이 아니구나. 말도 혀듣고 있다. 현장은 음성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문자 정보 좀 일찍 신청해. 경주 시작 한 10분 전 5분 전에 시청하면은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전화봐도 힘들어 죽겠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한대건 되겠습니다. 일요일 경마로 찾아뵙겠습니다.